제 채널의 주제는 인생 성형입니다. 인생을 얼굴을 성형하듯이 멋지게 가다듬자,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결혼한 자녀 문제를 놓고, 야, 인생 성형에서 결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매우 큰데, 우리가 결혼을 꺼린달까? 하기 어려운 구조, 그리고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는 구조를 결혼하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인구 감소잖아요. 그래서 400조 안팎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들 좀 많이 낳으라고 무려 1년 예산 600조 안팎이던가요? 얼마 동안 몇백조를 투자했는데도 1인당 여성이 낳는 인구수, 합계 출산율 그러던가요? 들지 않아요. 무려 0.6까지 평생 여자가 혼자서 한 명도 못 낳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인구가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이 인구 감소와 저출산의 최대 요인이 뭔가? 저는 그거를 이번 아들 결혼하면서도 다시 절감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비용은 많이 드는데 우리 인생에 투자하는 그 비용 대비 효율이 낮아요. 높은데 비용은 낮아요. 효율은. 결혼식 그 식장에서 들어간 돈은 제가 이제 전주 살고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아들이 그 문제는 다 해결한다고 하더라고요. 식장 얻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는 집값 얼마를 전세를 얻든 사든 얼마를 보태달라 해가지고, 저는 그 큰 대목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예식 치르는 거, 그 문제를 했는데, 밥값은 알았어요. 기본이 3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려. 대개 250명 내지 3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이에요. 식비는 8만원. 38에 14. 식비만 해도 2,400만원이잖아요. 식비만. 야, 이거 식비가 양가해가지고 2,400만이면 거기다가 예식 장비 있죠. 드레스, 메이크업, 사진, 여행, 예물 예단 아주 간략하게 했습니다. 얼추 대략 생각해도 한 4, 5천 안팎? 호텔을 사면 더 요란했겠죠. 물론 작게 할 수도 있겠죠. 300명 이렇게 식비 예약했는데 이거 다른 날 써먹지도 못한다. 다른 상품권으로 옛날에는 이게 그 상품으로도 바꾸고 그런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일날 안 쓰면 끝. 근데 이거 다 채웠느냐? 다 못 채웠어요. 양가 해가지고 300명 안 됐을 거야 아마. 50명만 모자란다 하더라도 5, 8, 40, 400만 원 여기서 뼈버리잖아요. 그러니까 4, 5천 드는 그 예식장 그날, 그 다음에 여행까지 하면 여행이 이제 규모가 다 달라지는 거고, 예식장도 규모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이냐 아니면 여기처럼 전주냐, 그리고 더 읍이냐, 여기에 따라서 예식 장비부터 시작해서 경비가 차이가 나겠죠.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결혼식 올리는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아주 비싸게 쓰는 사람은 수억을 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식장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감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이 어찌 보면 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기본 식비도 300명을 책정을 해서 한 200명이면 좋겠던데 예식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말에만 장사하는데 자, 비용 올라갔죠. 식재료, 그다음에 인건비, 관리, 이런저런 비용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무려 몇 년을 제대로 영업 못한 거,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주말 장사하는 그들은, 예식장은 장례업처럼 언제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사가 또 아니잖아요. 같은 어떤 그 식을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어느 정도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그 이를테면 지금 30대 중반이니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저런 걸 생각하면 아마 부모가 이렇게 전주에 살아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볼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걸 생각해서 그런데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자세한 부분에 있을 텐데 그거 줄인다고 해도 사실 몇백만 원 줄이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이렇게 식비에서만 해도 벌써 한 50명이 부족해버리면 300명 이야기했지만 250명밖에 안 오면 양 합쳐서 거기서 몇백만 원 이를테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식장 입장을 또 생각하면 안 그럴 수 없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집까지 얻어야 하잖아요, 또. 아니면 집을 사야 하잖아요. 지방 같으면, 여기 전주 같으면 1, 2억이면 전세 얻을 수 있습니다. 3 내지 5억이면 좋은, 뭐, 괜찮은 거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어때요? 서울 보니까, 빌라 같은 데만 해도 한 2억에서, 아파트 같은 거 뭐 5억, 7억 뭐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뭐 5억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5억이면. 이거 거창한 돈이에요. 이게 노인한테는. 가구당 자산이, 이 평균 자산보다 이게 많아요. 노인이 살고 있는 가구, 총 자산보다도 결혼할 때 더 많이 써야 한다면 이게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벌었거나. 결혼 당사자가 근데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럼 그 부모한테 나와야 되나요? 요새는 되게 남자한테 나오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제 그 신부 쪽에서 좀 돕는다고 하던데 이게 평균 비용을 3억으로만 잡아도 되게 이제 평균 비용을 전국적으로 한 3억 잡더라고요, 평균. 자, 3억만 잡아도 이 그 결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 5천 빼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2억 5천이다 하면은 이걸 신랑이 이를테면 다 마련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신랑이 뭐 한 1억 5천 했다 하면 한 1억 벌었다. 그러면 신랑 쪽에서 신랑 부모가 한 1억 더 하면 신부 쪽에서 5천. 그래 이게 겨우 집 한 2억 5천 내지 3억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 3억도 큰 돈이라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규모가 지방이나 서울이나에 따라서 1억에서 뭐 이를테면 뭐 10억까지 차이가 매우 큰 거죠. 아무튼 결혼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비용을 많이 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낳으면 또 어때요? 아이 낳을 때 돌반지 하나만 해도 뭐 지금 6, 70만 원이라고 하나요? 산후조리원도 뭐 일주일 내지 한 열흘 그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있다고 하던가요? 제가 사교육에 가봐서 알잖아요. 사교육 시장 학원을 해봐서. 사교육은 또 어떻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 어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쓰고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결혼 비용만 해도 이를테면 그걸 줄이려고 해도 아무리 뭐 스몰 웨딩 요새 그러던가요? 작게 소박하게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렇게 그 오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는데 자기만 팍 줄여서 이를테면 다른 데 가서는 10만 원짜리 뭐 식장에서의 10만 원짜리라고 해야 이게 시중에서는 뭐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될까 말까 한데 아무튼 결혼식장에서는 이 플러스 알파로 받잖아요. 자기는 이를테면 10만 원짜리 대접했는데 누구는 5만 원짜리 대접했다. 직장 그 친구들이나 이 일반 친구들이 그 하객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것도 참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먹는 건 금방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결혼식비도 줄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받고 안 돌려주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좀.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딱 잘라야 되는데 자르기가. 전국적으로 되게 이제 물론 뭐 결혼 그 정보 업체라든가 결혼 이렇게 그 도와주는 업체라든가 여기서 평균 낸 거지만 한 3억 안팎이라고 하는데 뭐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서울서는 더 들어가고 전주같이 이렇게 좀 중소도시에서는 덜 들어갈 수 있겠죠. 집값 때문에. 이야, 이거 참 고비용 저율 구조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없앨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 이 중비용, 적절한 비용을 쓰고 중효율, 적절한 효율을 내는 그런 구조로 출생해서 교육, 결혼, 사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꽃도 참 이 어디 결혼식에 가면 몇 개 있고 어디 가면 막 몇십 개 있고 참 그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지나가면 다 이 또한 지나가고 또 뭐 사흘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있고 언제 그랬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눈이 몇십 개 오고 몇백 개 오는데 그걸 또 의식 안 할 수 없고 한 번뿐이라는 건 아니 태어나는 것도 한 번뿐이죠. 학교 다니는 것도 한 번뿐이죠. 결혼하는 것도 사망하는 것도 다 한 번뿐인데 오늘 하루도 한 번뿐인데 거기에 저도 물론 그래서 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새 것으로 했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뭐 보통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구두 같은 것은 그냥 좀 누가 할아버지 다닐 구두 정말도 멋있다고 하고 제가 봐도 멋있어가지고 샀는데 아주 한 이틀 신으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 고비용 저효율 문제. 그나마 부모가 부담을 거의 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데 자녀가 더 부담을 지는 경우인데 부모가 부담을 많이 지는 구조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든 뭐 생일이든 교육이든 어디서든 비용이 너무 비싼 이런 구조를 깨고 정비용, 중비용, 중정도 이게 좀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적절한 효율 이런 인생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뭐 이 아들 결혼시키고 이제 잔상이 나와서 아주 실감나게 느꼈기 때문에 남들 할 때하고 이게 집중하니까는 착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천차만별이죠 이거. 이를테면 1,000만 원의 예식을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5천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식에서만 1억 이상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한 3천 내지 한 2천 내지 4천 안팎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것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방송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